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진도가 좀 많이 나왔죠. 이제 아마 이 장이 아마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에, 파트 3이죠. 파트 3은 솔직히 그 법 개정되면서부터 할 게 좀 줄었어요. 줄은 게 아니고 원래는 저 설명할 게 바뀐 규정이다 보니 나오는 게 좀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설명하고 일단은 마지막에 아마 기계기기와 그 설비 안전에 가지고 나오는 챕터 4 이렇게 되죠.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는 용어만 좀 아시면 나머지는 많이 이름만 좀 이해하면 금방 아는데 이름을 이해를 못하면 또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계 설비의 위험 방지해 가지고 기계 설비의 위험한 점, 위험점,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형태의 점이 이렇게 되는데 점이라는 게 딱 점처럼 된 게 아니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협착점은 이렇게 협착이라는 게 뭐였어요 앞에 낑기는 그랬죠. 그래서 뭐 낑기는 게 뭐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움직이는 부위가 있는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낑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쪽은 고정돼 있고 그래서 고정 부분하고 한쪽은 동작 부분, 고정 부분과 동작 부분이 있을 때 또 그 동작이 그냥 가는 것 같으면 잘리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베이거나 이런데 왕복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낑기는 경우가 있어요. 갔다 왔다 이러다 보니까 가운데 손이 들어가면 손목이 낑기든지 뭐 그런 경우 많죠.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어 우리가 프레스 기계 같은 거 보면 기계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협착이라기 보기는 보다는 좀 절단에 가깝죠. 그래서 잘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 잘리가지고 그냥 단순히 잘리는 게 아니고 잘린 부위가 어스러지거든 그런 현상이 크죠.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잘 안 나와요. 그냥 이름만 대강 이해하시면 되고 뭐 굳이 이거 갖다 다른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이제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낑기겠죠. 끼는 거고, 끼임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회전하는 운동 부분 자체에 해당되는 위험 중에서 절단점이 있어요. 절단점은 여러 군데 생길 수 있는데, 뭐 굳이 어떤 게 절단이다 하기에는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절단이 제일 심한 건 톱이라든지 칼날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잘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는 점도 있고, 뭐 해선, 접선 나오는데 그냥 이름만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름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주로 나온 거는 우리 앞에 했습니다. 어떤 게 있었어요? 그쵸? 뭐, 절단이라든지 협착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이런 용어 자체를 아느냐, 그런 걸 먼저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력 차단 장치 설치해서 이번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사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나 그러면 끄야 됩니다. 기계를. 기계가 사람 힘으로 기계를 열고 사람을 손을 빼고 이러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기계 자체 힘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고 난 후에 기계를 일단 정지를 빨리 시켜야 되고 그 빨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스위치라든지 클러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붙을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 설비 운전 시의 기본 안전 수치. 자, 뭡니까? 이거는 솔직히 외우기보다는 여러분 읽어가면서 그냥 말이 안 되는 거 찾는 거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담당자 외에 취급을 금지한다. 당연하죠. 그 기계를 만지는 사람 외에 잘 만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지면 사고 날 거 아닙니까? 그쵸? 이번에 기계 가동 시 자리를 비우지 말 거.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데 사람 자리를 비우고 있는 사이에 사고 나면 어찌 돼? 큰일 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기계 가동 중, 기계가 움직일 때는 그 안에 정비한다고 손을 넣거나 청소한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빗자루 넣어가지고 낑기거나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작업 범위 이외의 기계는 허가 사용하지 말거. 그죠? 뭐 말 그대로 뭐 이 작업하는데 A라는 기계만 쓰면 되는데 다른 B라는 기계가 전혀 필요가 없는데도 막 돌리고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5분이 이제 자주 발생하는데 기계 조정이나 정지 시 막대기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막대기를 하다가 그 장치만 누르면 되는데 옆에 걸 누른다든지 막대기를 떨어뜨린다든지 여러 가지 또 상황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6번에 기계 운전 시 하전에 안전점검을 할 거.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운행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행이 끝난 뒤에는 다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계 전에 사용 전에 확인을 꼭 하시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7번 같은 게 적합한 수리 보수 등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할 거. 고장이 나면 고치고 나서 해야 되지 고장 났는데 그냥 계속 돌리면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8번에 방호 장치는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거. 이상이 있으면 작업해야 돼요, 말아야 돼. 하면 안 되겠죠. 뭐 이런 말만 가지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계 운전 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기본 안전수칙이 아닌 거는, 이거는 뭐 솔직히 풀이 자체도 의미가 없죠. 일본의 작업 범위 이외의 기계는 허가 없이 사용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문제가 바로 상식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읽어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거 나머지는 맞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전기에 의한 위험 방지가, 기계 쪽도 크지만 전기 쪽도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승강기는 전기 기계 두 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제는 감전, 우리가 전기에 의해서 쇼크를 받는다든지, 그렇죠. 전기 감전돼 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높은 데 하다가 순간적으로 전기 닿으면 사람이 근육이 마비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튕겨나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수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도, 그분은 전봇대 올라갔다가 전기선에 닿았는데 전기로 감전된 게 감전돼서 다친 게 아니고 전기 감전되는 바람에 전봇대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 팔하고 크게 다쳐가지고 저도 한 봤는데 아유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았던데, 문제는 이제 영구적으로 이게 재해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 폭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연성이 있는 가스라든지 뭐 이렇게 옆에 뭐 있을 경우에 그때 사고 나는 경우가 많고, 화재는 이제 전기는 누전이나 아크 등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기재해가 아닌 거는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겠죠. 여러분이 딱 보면 알겠지만 세 가지이다 보니까 전기재해 아닌 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이름 정도 내용하고 파악해 두시면 되고, 이번 감전 사고의 원인은 일단은 충전부, 우리가 충전이라는 개념이 전기 배터리 충전하는 그 충전이 아니고 전기가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그 안전거리 안에 고압일수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전기 고압선 가까이 가게 되면 사람이 딸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안전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그 다음에 잔류 전화가 있는 콘대 등에 접촉할 경우, 우리가 형광등 같은 거 보시면 요즘 좀 그런 게 좀 덜한데, 형광등 어릴 때 아마 그런 걸 얘기하면 또 나이 많이 먹었다겠죠. 씨. 그래서 일단은 형광등 이렇게 전기를 껐는데도 부르스름하게 불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전기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대부분이 그 콘덴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기 부속들이 잔류 전하라는 게 남게 되면 그런 형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전기기구들이 절연이 약화돼서, 절연이 약화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전기선은 뭐가 있어요? 피복이 있죠. 피복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절연체인데 그게 이제 찢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딱해져 가지고 경화돼 가지고 벗겨지거나 아니면 뭐 껍질 자체가 막 이렇게 부서져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기선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재래시장 가보시면 벽에 걸리는 시장 그 전기선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뭐 너무 낡아가지고 막 손만 대도 부스하면서 막 껍데기가 부스러지는 경우 있죠. 그런 거는 전기선 교체하셔야 되죠. 되게 위험합니다. 그런 거는. 그런 것처럼 표면에서 누전 발생했을 경우에 전기에 닿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에 정전 용량, 지락 전류, 유도 전압 등에 의한 경우인데, 요거는 용어를 아시면 해보시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일단은 전기에서 나오는 전류 전압만 보여도 전기라고 알 수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전기제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이 없는 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회로가 단락되는 경우, 단락이 뭐냐 그러면 합선이 합선. 개념 제일 쉽게 생각하면 단락은 합선이라 생각합시다. 2번 충전부 노출, 전기가 들어오는 부위에 그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닿을 수 있겠죠, 노출은. 그 다음 접속부 과열, 전기선을 꽂았는데 전기 흐르면 열이 나요. 그게 원래 여러분도 그 전기 에어컨 같은 거 보시면 그 전기선 나중에 한 만져보면, 에어컨 오랫동안 가동해놓고 만져보면 전기선이 뜨뜻합니다. 그쵸? 근데 그 콘센트 부위는 되게 좀 더 심해. 열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스파크 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접집한 매설은 이러한 전기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지선을 갖다가 매설합니다. 접지를 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원인이라기보다는 대체에 가깝죠. 그래서 밑에 대책에 보시면 접지가 바로 나오죠.
자, 그래서 3번 감전사고 방지 대책에서 시험에 좀 잘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기 지식이 좀 있으신 분은 상식적인 문제가 되어버리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대강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금방 알거든요. 1번 같은 경우는 전기기기는 대부분 접지를 하셔야 됩니다. 접지를 해가지고 감전사고를 예방하더라. 이번에 누전 차단기라는 게 있어요. 누전이 차단기 이런 거래. 누전되면 차단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차단기가 떨어짐으로써 뭐다? 재해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자 이렇게 되는 게 그냥. 3번은 이제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한다. 전기 기계가 우리가 말하는 선풍기 이건 아무나 하면 되죠. 전기 기계처럼 선풍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큰 기계들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죠. 애들 특히 이제 뭐 선풍기도 뭐 2살짜리 3살짜리 만지다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 그 다음에 전기는 물에 닿으면 물에 따라 물에 전기가 통하죠. 물이 전기 통하는 도체가 같기 때문에 4번의 젖은 손으로는 웬만하면 전기 제품들은 만지지 않는 게 좋겠죠. 저희 뭐 감전이 될 수도 있고 누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면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전기기기 및 배선 등 모든 충전부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은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죠. 우리가 220V 콘센트만 봐도 돼지 콧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2개 빵 뚫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전기선이 티 나온 게 아니고 그 안에 쑥 들어가 있죠.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가 220V의 전기 충전부도 노출이 안 되게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돼지 콧구멍이 왜 뚫리느냐? 안에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저 안쪽에 구멍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6번에 개폐기에는 개폐기가 뭐냐 그러면 스위치. 좀 큰 스위치를 개폐기라 본다고 보면 되고 개폐기에는 보통 차단기나 퓨즈를 사용하게 되는데 퓨즈를 전격 퓨즈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동선하고 철선 등 이거는 아마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겁니다. 퓨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철사 낀가 놓으면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는 배우지 마십시오. 어른들이 철사 끼우면 되는데? 뭐 이런 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예. 사고 나면 책임집니까? 책임 안 잖아요. 무책임한 어른들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불량하거나 고장난 전기 제품은 당연히 여러분 고장났는데 그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수리를 맡기든지 고장을 고치든지 그렇죠. 이건 뭐 당연히 말이 되는 거고. 8번에 배선용 전선은 중간에 전기라는 접촉 부분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배선은 말 그대로 배달하는 게 선을 전기를 배달하기 위한 선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뽑아 쓰는 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부분, 즉 끊었다가 접속을 했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전기기기의 외함 등의 절연이 나빠져서 절연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걸 말하고 그러니까 절연은 껍데기를 말합니다. 전기선의 절연체는 피복을 말하는 거고 전기기기 외함 등은 보통 이렇게 어, 외함 밖에다가 그 그러니까 절연체를 씌우든지 아니면 안쪽에 있는 전기선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든지 접지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절연이 나빠져 가지고 전류가 누설전류 발생합니다. 그러면 감전사고 위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어떤 게 돼요? 그러면 1단위가 대부분 접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접지를 하더라. 반면에 이거 도금은 뭐예요? 도금은 피복에다가 이렇게 뭐 다른 걸 입히는 거죠. 그렇죠? 퓨즈는 아겠지만 차단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상 변류기는 전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뭐라 불러야 되노? 중에 감지기라고 불러야 되나? 뭐 그런 역할을 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전기에서는 위험성이 가장 큰 사고의 하나가 감전이다.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거는 해가지고 1번 충전부 전체를 절연물로 차폐한다. 즉 쉽게 말하면 내가 손이 닿지 않도록 절연을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얘기. 차폐는 완전히 덮어서 내가 닿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2번 충전부를 덮은 금속재를 접지한다. 그쵸? 제 감전을 방지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접지라고 그랬어요. 3번 가연물질, 불에 탈 수 있는 물질과 전원부, 전기가 들어오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격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가 아니고 최대한 멀리 해야겠죠. 그렇죠? 최대한 멀리 하는 거죠.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 이상은 항상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해야 되지.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서 선로를 차단할 수 있다. 그렇죠. 차단기가 있어야만 사고가 날 것이 전기선을 끊어가지고 더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저항값 나옵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 이거는 승강기 기사 실기에 또 올해 실기 시험에도 있어가지고 아주 기사 시험 치시는 분도 막 틀리고 그래. 예. 그래서 1종 접지 공사가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고 특별 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접지공사 특과합이나 고압용이고 2종은 변압기 2차적 접지공사고 3종은 400V 미만의 저압이고 특별제 3종은 400V 이상의 저압입니다. 이 저압이 어, 낮은 전압이죠. 낮은 전압을 기준했을 때 400V보다 낮으면 이게 좀 위험성이 덜한 거고 400V보다 높으면 저압 자체가 원래 사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가는데 400V가 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별제 3종 아주 위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접지 장갑인 거예요. 그래서 1종은 얼마? 10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필히 외우셔야 돼. 자, 1종은 10옴. 2종은 일단은 제낍시다. 3종부터 외웁시다. 3종은 얼마? 100옴. 특별제 3종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1종과 똑같은 15옴 이렇게 돼. 그래서 접지 장갑은 15옴, 100옴, 15옴 3개를 외우고 2종은 나머지 3개를 다 외우신 분만 2종은 150 나누기 1선 지락 전류더라. 또는 1선 지락 전류분의 150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전기 공부하신 분은 2초 이내 자동 차단되는 경우는 300 나누기 1선 지락 전류도 있고 1초 이내 자동 차단되는 경우는 600 나누기 1선 지락 전류도 있습니다만 그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게 1종, 3종, 특별 3종이니까 이거 세 개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 특히 3종 같은 경우는 400V 미만이나 400V 이상에서 요 전압값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이게 3종에 속하는지 2종 특별 3종에 속하는지 구분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사용 전압이 380V니까 얘는 400V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죠. 400V 미만이죠. 그럼 누구다? 제 3종이죠. 그쵸? 이렇게 답은 400V를 안 넘었기 때문에 미만이기 때문에 제 3종이더라. 그럼 얼마? 100옴이라고 그랬죠. 요런 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요번 그 어, 사회 저희 사회 승강기 기사 실기 문제도 있어요. 이게 놀랍게도 380V의 전동기 맺은 접지 저항값은 얼마요 하는 문제가 기사 실기에도 나와요. 그래서 기사하고 기능사고 이런 내용들은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화조 사고의 원인은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기에 의한 누전 또는 단락. 단락은 합선하고 같은 뜻이 됐죠. 근데 전기 용어로는 합선이란 말보다는 단락이란 말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같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전류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게 과전류예요. 그죠? 그냥 딱 보면 알겠지만 아 뭐, 원인이 몇 가지다? 세 가지죠.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는 아닌 거를 물어볼 겁니다. 하나를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전압의 종류는 저압 600V 이하, 교류는 직류는 750V 이하고 고압은 7kV 또는 7000V 이렇게 기준합니다. 그래서 특고압은 7000V를 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 고압은 그냥 7000V까지 이하 이렇게 되죠. 이게 아마 좀 있으면 바뀔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기 법령이 바뀌면 바뀔 건데 아마 올해 좀 바뀐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혹시나 바뀌면 제가 바뀐 걸 올려놓을 테니까 바뀐 내용을 다시 외우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에 감전전류 해가지고 얘도 시험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감지전류는 우리가 전기가 너무 약하면 감지를 못해. 전기 좀 찌릿하나 뭐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감지를 전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좀 저리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감전류 전류가 내가 흘러가지고 찌릿하네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올라면 최소 교류
상용 주파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 60Hz를 주로 말하는 거고, 그 교류에서 2mA 이하인 경우에서 우리가 최소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통 한계 전류는 그냥 전기를 먹어도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양이 있겠죠. 고통 한계인데, 고통을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를 보통 한 7, 8mA까지는 전기를 먹어도 전기 찌릿하네 뭐 이러면서 버틸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전기선에 닿아가지고 사람이 꼼짝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마비인데, 마비가 되면 전기선을 잡았던 손을 못 펴요. 전기가 왜 위험하냐 그러면, 전기선을 잡으면 근육이 오므라듭니다. 전기가 근육이 오므라드는데, 문제는 그게 전기선을 잡은 상태로 오므라들면 어떻게 돼? 전기선에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전기선을 잡고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비 한계 전류 해가지고 10에서 15mA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최소 감지 전류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시험에 나온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4번에 나오는 심실세동 전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실 겁니다. 이 심장이 뛰는 게 해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전기가 해줘요. 전기가 놀랍게도 인체 전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심장마비 오면 뭐합니까? 그쵸?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판때기 2개 가지고 가슴에 대고 그 전기 충격을 주죠. 그쵸? 그게 심장에 전기 쇼크를 줘가지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을 마비시켜 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전류인데, 보통 기준이 한 100mA쯤 됩니다. 0.1A, 0.1A. 100mA가 0.1A입니다. 1000mA가 1A이기 때문에 0.1A쯤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양이면 심장이 멎어 가지고 죽을 수도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건데, 자, 인체에 통전되는 전류가 더욱 증가되면 전류의 일부가 심장 부분을 흐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건데, 이때 심장이 정상적인 맥동을 못하며 불규칙적으로 세동을 하게 되어 결국 혈액이 순환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게 심실세동 전류죠. 심장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도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안 했을 건데 시험 문제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땀에 젖었을 경우가 시험 문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인체의 전기 저항, 사람 몸도 저항을 갖다가 가집니다. 우리 구리선도 전기 저항값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선도 저항값이 있듯이 모든 사물은 전기 저항값을 다 가집니다. 단지 전기가 잘 안 통한다 하는 애들이 저항값이 크고, 전기가 잘 통한다 하는 애들이 저항값이 작은 것 뿐이에요. 자, 일단은 1번의 성별, 개인별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딱 얼마다라고 얘기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2번에 보통 피부 저항이 한 2500쯤 돼요 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크게 보이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앞에 물 자체가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그래서 3번에 땀에 젖거나 4번에 물에 젖을 경우에는 저항값이 줄어들어 가지고 전류가 잘 흐르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얼마 정도로 줄어요? 그러면 땀에 젖으면 때 한 20분의 1 정도로 감소하고, 물에 젖으면 조금 더 많이 줄어 가지고 25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저희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발하고 신발 사이에도 한 얼마 정도 있고, 이번에 신발하고 땅 사이에도 약 얼마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보다는 신발을 신었을 때가 조금 더 나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땀이죠. 땀입니다. 자, 인체의 전기장에 대한 것으로 피부장은, 피부가 땀이 나 있는 경우는 건조시에 비해서 얼마로 되느냐 그러면, 땀에 젖으면 20분의 1로 감소한다 했죠. 이게 답은 3번쯤 될 겁니다. 저희 자, 그 다음에 감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제 전기가 이제 흘러서 사람이 닿았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전기가 얼마나 많이 흐르느냐가 일단은 원인이 되겠죠. 감전 요인은. 그러니까 내가 저압을 만진 건지 고압이 감전된 건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통전된 전류의 크기, 통전되는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전기에 노출되느냐, 전원의 종류, 그쵸? 고압이냐 특고압이냐, 뭐 이런 교류냐 직류냐, 통전 경로, 그쵸? 사람 몸을, 심장을 관통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1차적 감전 요소 존재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1차는 불변일 거고, 2차는 이제 여건에 따라서 또 바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사람인 경우도 있겠고, 인체의 저항.
그 다음에 전압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계절적인 양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여름보다는 겨울이 있겠죠. 정전기가 심하게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온 거는 인체의 조건은 2차적 감전 요인에 속한다는 거, 사람은. 그쵸. 그 다음에 10번에 감전사고 시 응급 조치 해가지고, 일단은 전기에 감전되면 계속 전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전기 공급을 끊거나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전기선에서 떼야겠죠. 근데 사람을 전기선에 띄울 때 만지면 어찌 돼? 그럼 만진 사람도 같이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지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만지지는 말고 일단 사람하고 전기선하고는 분리를 시켜주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심장이 멎으실 때죠. 아까 심실세동전류에서 그러면 호흡 상태를 확인해서 호흡을 못 쉬고 있네. 그러면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에 신속히 119를 불러든지 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는 게 낫겠죠. 네,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선에서 먼저 분리를 시켜야 돼. 그쵸? 안 그러면 내가 만지면 내까지 감전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사고 방지 대책 역시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전기적인 상식이 있으신 분은 이것만 봐도 대강 알아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감전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죠. 그렇죠? 사용도 안 하는데 전기선이 이렇게 하나 내려와 있으면 그 전기선을 갖다가 끊어버리든지 그쪽으로 들어간 전원 자체를 내려버리든지 그렇겠죠. 이번에 누전 차단기, 이게 누전 차단기라든지 뭐 퓨즈라든지는 안전장치들은 꼭 설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3번의 접지 실시, 가장 감전 대책으로 큰 거는 접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정전기 제거. 정전기에 의해서도 전기 발생하기 때문에 가습이라든지 습도가 높는 거. 가습은 우리 가습기 있잖아요, 가습기. 그 다음에 금속 부분 같은 경우는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정전기가 생기니까 접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정전기가 방지되는 도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도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전기 유자격자 외에는, 그러니까 전기에 대해서 좀 만질 줄 알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는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 뭐 전기 기능사, 전기 기사 같은 그런 사람들 외에는 접근 및 작업을 금지함. 이게 전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전기 만지면 필연적으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예. 왜냐면 이 전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 6번에 필요한 경우에 방폭 구조의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할 거. 그쵸? 폭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교육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좀 실시를 해가지고, 그쵸? 아, 너무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전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쵸? 여러분 알아야, 여러분 모르잖아요. 전기 문제 다 버리고 시험 치시는 분도 꽤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 돼. 여러분도 전기를 좀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뭐 전기 기능사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도 승강기 기능사 따고 4개월 경력이면 자금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전기 기능사도 따고 6개월 경력이면 자금 신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기능사가 전기기능사가 오히려 승강기능사보다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승강기능사 따고 시간이 되시면 전기기능사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씨 더럽게 어렵네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반면에 이제 전기기능사 해놓고 승강기능사 해보면 와 이리 쉽노 하는 느낌이 또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건데 그런 형태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추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 해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2m 이상 높이에서는 반드시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든지 안전대를 착용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추락 사고는 얼마? 2m 이상인 경우.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번에 안전대를 만약 착용하는 경우에 안전대가 뭐냐 그러면 어 뒤에 나올 건데, 여러분 유격 훈련 받으실 때 그 뭐 레펠 같은 거 하잖아요. 그쵸? 고공에서 레펠 같은 거 할 때 그 수평 이동 뭐 이런 거, 산에서 산을 건너가는 이런 유격 훈련 받을 때 그때 그 뭡니까 안전선이 있고, 안전선에 뭡니까 내 허리에 이렇게 줄 하나 걸지요. 그게 안전대예요. 안전대. 별거 아니고 라고 얘기하면 또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이러면 또 모르겠죠. 자고간 여러분 그 TV 같은 데 보면 유격 훈련 비슷한 거 봤잖아요. 하다 보면 그 위에 어 그 내가 잡고 가는 선 말고 그 위에 선 하나 위에다가 이렇게 끈을 하나 걸어 놓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전대는 그 그는 선을
안전대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 있는 줄은 추락 방지대라 부르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락 방지대하고 안전대하고 구별을 좀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에 떨어지는 낙하물에,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이거 맞으면 어찌 돼요? 그쵸? 그 머리 깨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보통 안전모를 쓴다든지 아니면 위에 그 보통 주택가에서 건물 수리하면 뭐예요? 건물 수리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물 막 쳐놨죠. 그래서 그 안전망 같은 걸 써가지고 강구를 한다 이 뜻이고, 4번에 악천후 막 태풍이 붑니다. 그럼 당연히 작업 중지하고 날아갈 수 있는 거는 다 묶어놓고 안전 대책을 세운 다음에 작업을 철수해야겠죠. 뭐 그런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 뭐 악천후로 인한 작업의 위험에도 작업을 강행한다 뭐 이런 건 틀리겠죠. 이런 상적인 문구는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안전모, 안전화, 신발이죠. 이거는 안전대, 끈이랬고, 이런 규정된 제품, 그쵸? 케이스 마커 있거나, 안전 마커가 있는 걸 사용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뭐, 끈이 끊어질라든지, 끈이 뭐, 고리가 부사졌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쓰다가는 사고 납니다. 사고나, 그쵸? 그러니까 보통 안전사고는 진짜로,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 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나는 대부분 인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승강기 일하시다가 뭐, 그 기차하고 그 안전도 사이에 끼어가지고 돌아가신 뭐, 이렇게 젊은이들.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 사고 자체가, 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 혼자서 간다든지 이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혼자 하다 보면 신경 그 열차 들어오는 걸 못 보는 거죠. 옆에서 누가 열차 들어온다 작업 중이라고 빨리 나와라 뭐 이런 걸 신호를 줘야 되든지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위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빨리 작업을 중지하고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혼자서 작업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된 거죠. 2인 1조 작업을 하라 뭐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건데 근데 인건비 일 때문에 기업들은 안 할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하면은 상당히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안 지키는 경우에 일단은 사고가 먼저 생겨요. 규정을 지킬 때서 다 사고가 또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규정을 지키는데 문제는 이제 어, 좀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그 관리를 안 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규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다리 작업. 이게 생각보다 사다리 사고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 작업하는 경우 되게 많이 보잖아요. 전봇대도 보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많아요. 사다리 같은 경우. 또 높은 곳은 사람이 또 여러분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서 보면 와 하지만 위에서 보면 엄마야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쵸? 아찔아찔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또 위에 올라오면 바람 많이 불어요.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1번 균열이 있거나 깨진 사다리 같은 경우 이렇게 삐딱하거나 이렇게 접힌 자국이 있거나 휘어진 자국이 있는 이런 거 변형된 사다리 이런 거는 안 쓰셔야 됩니다. 2번 규정 중량 이상의 무거운 물 사다리를 옮기면 안 되죠. 사다리가 힘이 없어 생각보다. 조금만 무거운 거 하면 사다리 확 휘어집니다. 일정 힘을 넘게 되면 사다리 휘어진 거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겁나게 휘어집니다. 그 다음에 3번 사다리 주위에 통행이 많아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경우에 사다리 놓고 다니면 사람 밑에 와서 부딪히거나 사람 밑에서 부딪히니까 사다리 흔들리 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그때는 뭐 주위에 접근하지 마시오 이렇게 뭐 이게 뭘까요? 경고 이렇게 망 같은 걸 씌우든지 아니면 사람이 밑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겠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부도체 재질, 이 사다리가 금속재 사다리들 껴있죠. 알루미늄 사다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잘못하면 전기에 닿으면 사다리 타고 있는 사람이 전기 감전되는 수가 있죠. 그때는 부도체 재질이 필요하고 5번에 고정식 사다리는 평면 90도 이하 설치하고 360도 이상 연장돼도 고정 사다리가 뭐냐 그러면 사다리를 이렇게 붙어있는 건물 자체에 붙어있는 사다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고정 사다리고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경사가 너무 그 뭐랄까 이렇게 직각을 넘어서는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죠. 90도 이하로 설치하란 말은. 그 다음에
제일 위에까지 충분히 올라가 가지고 사다리가 이렇게 위로 튀어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잡을 게 없어. 그냥 올라가서 미끄러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단부에는 어, 돌출된 부위가 한 6cm 정도 이상 연장이 되어 있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높은 곳에서 전기 작업을 위한 사다리 작업을 할 때 안전을 위해서 절대 상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해서 당연히 전기하고 관계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도전성,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사다리. 그렇죠. 이렇게 부도체 재질을 사용하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기계 방호 장치. 이거는 이제 법규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한번 보시면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방호 장치는 위치 제한, 사람이 이제 안전거리 이상 떨어져야만 조작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접근 거부형은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막아주는 뭐 이런 거. 접근 반응형은 접근하실 때 그 경보가 울린다든지 뭐 그런 거. 그죠? 이거랑 비슷한 게 그거잖아요. 요즘 뭐 운전하다가 졸면 그 졸음 방지 장치 갑자기 사람이 자는 걸 감지해가지고 뭡니까? 갑자기 빽 하고 큰 소리를 울린다든지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포집형은 말 그대로 그 먼지 같은 거를 이렇게 포집 잡아 넣는 거죠. 잡는 거. 그죠? 뭐 그래서 위험을 차단하는 그런 거고. 뭐 그다음 감지형은 감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력 전달 부분에 방어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 자전거는 기아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안에 있는 저 기아를 안 부르고 스프루키시아 부르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에 자전거도 타다 보면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발가락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발가락 뼈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그래 봤는데 아 이거 되게 아픕니다 그거. 그쵸? 이 작은 자전거라서 망정이지 어른 자전거는 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자전거 탈 때도 그게 바퀴 안에 뭐가 손가락이라든지 낑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부위, 즉 동력 전달 부위는 체인이라든지 로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프로킷, 그 다음에 뭐 기어 이런 애들은 계속 움직이는 부위예요. 그 다음에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센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접근 못하게 덮개라든지 방직들을 설치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되니까 접근이나 접촉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위험한 지점, 작업점입니다. 아까 뭐 앞에 보시면 협착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작업점에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덮개나 커브 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쵸 장비를 정지시키든지 경고를 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광전식 안전장치, 뭐 레이저 장치, 레이저 감지 같은 걸 설치하는 센서를 달아두는 거고 3번은 안전거리 밖에서 원격 조정 같은 것이 원래 좋겠죠. 그쵸 너무 안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 그 다음에 4번은 손에 대한 장치로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르다가 보면 손이 낑기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동 이송,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에 의해서 그냥 이송되는 뭐 이런 거를 설치한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그 얘기. 저희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 페이지가 막 저절로 넘어갔어요. 그쵸? 아닌데 안 했는데 저절로 넘어가지. 어디가 했노? 아이 휠을 돌리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자, 그 다음에 우리 방호 조치에 보호구의 종류 해가지고 보안 안전모는 우리 모자죠 모자. 그 다음에 안전대는 아까 했지만 우리가 그 유교 훈련할 때 그 허리에 걸어주는 끈 같은 걸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 U자형 거리가 일종이고 그 다음에 한계거리 일자형 이게 한계거리라기보다는 일자형 거리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계 거는 거. 그 다음에 두 개를 다 쓰면 3종이고 일자 한계거리와 U자 거리 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안전블록과 5종의 추락 방지대 해가지고 상 위쪽에 따로 이렇게 끈을 설치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1, 2, 3, 4종 요거 가지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름을 한번 기억합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본이 U자 허리에 붙일 수 있는 그 다음에 한계거리 일자거리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 3종은 두 개 다 있는 거 4종은 이제 아예 안전 블록을 설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감전과 전기 화상을 일벌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구별 감전과 전기 화상이니까 뭡니까
닿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보호구를 사용해서 닿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구에는 뭐 안전장갑 다 포함된 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표시는 적색, 황색, 황적색 뭐 이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웁시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마 문제가 있나? 문제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거는 녹색이고, 그렇죠? 그다음 위험한 거는 금지하거나 정지하는 거는 적색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고 위험을 나타내는 것은 황색이고,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아마 끝인 것 같습니다. 어휴, 잠깐만 낙서다. 네, 맞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난이도가 어렵게 안 나오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서 틀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과제 하도록 하겠습니다.